제98차 최고위원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대선 이후 첫 번째 임시국회인 만큼 사회 대개혁과 국민 대통합을 바라는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당은 여야 공통 공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여야 간 협치의 폭과 깊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여야 4당 정책위 의장 협의체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각 당이 내세운 공통 공약을 추려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조율하는 과정이 있기도 하며 우리 당은 상당 수준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여야의 공통 공약의 이해도는 국민의 신뢰를 쌓고 협치의 폭을 넓혀 개혁과 통합의 두 바퀴를 잘 굴러가게 하는 것이 20대 국회에 주어진 소명이다 생각합니다. 총리 인준은 지난 수개월간 이어온 촛불과 탄핵, 대선의 대장정을 마감하고 새로운 협치 시대를 여는 첫 실마리임을 강조드립니다. 지난주 최고위에서 총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야권에 간곡히 호소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5대 원칙은 국민이 만들어주시고 국민이 요구해온 인사 기준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5대 기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석하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혹은 사회 통념의 도를 넘어서는 부적합이라면 우리 당이라도 먼저 나서서 반대에 나설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정 공백을 메우고 국정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한결같은 목소리이고 간절함입니다. 오늘 여야 간 전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길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호소합니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지난 정권 시절 국정원이 근본을 망각한 채 저지른 음지의 시간을 국민과 역사는 똑똑히 바라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음지의 시간은 세월이 흘러 양지에 나와도 떳떳한 당당한 명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은 개혁과 변화의 대상이었으나 국정원은 제대로 해낸 적이 없습니다. 잠시라도 국민적 견제와 감시가 약해지거나 혹은 권력이 국정원에 의지하는 순간부터 끊을 수 없는 유혹이 되어 늘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의지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강합니다. 서훈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남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 바람을 반영할 수 있는 국정원 개혁 적임자로 서훈 원장에 대해서도 제대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후보자는 이미 서면 답변에서 밝힌 바 국정원 댓글 사건 재조사를 포함해서 과거 국정원의 음지의 시간과 깨끗이 결별하고 국정원을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서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만큼은 국민적 여망인 국정원 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 능력을 검증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임시국회입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협치의 성공적인 첫 무대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새 정부 출범 후 첫 임시국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제 의원 워크숍을 열고 머리를 맞대서 국회 전략을 논의했고 상임위별 토론도 하여 집권 여당으로서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가졌습니다. 가장 먼저 100일 민생 상황실을 중심으로 입법, 예산, 현장을 꼼꼼히 챙겨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심에 놓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도 꾸준히 소통하면서 일자리 추경을 문재인 정부의 첫 민생 예산으로 확보해서 서민의 수건이 담긴 일자리 문제 해결에 힘쓰겠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원내 지도부와 함께 당정청 협의와 여야 협치를 잘 이끌어내서 국민에게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인준처리는 사실상 여야의 첫 번째 협치 시험대입니다. 오래 지속된 국정공백,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 경제와 외교, 안보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조속히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어려움은 대통령 혼자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가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협조를 구했고 야당의 문제의식을 정부 여당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대승적 결단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인사원칙의 적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은 신속한 국회 논의를 여야가 진행하고 총리 인준안 처리는 그것대로 처리하는 것이 국민들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은 없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해서 오늘 중으로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를 목표로 활동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의장 4당 원내대표 첫 정례 회동에서 다시 한번 야당의 결단과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청와대 국회 공동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 논의를 바로 오늘부터 신속하게 시작해서 제도 개선에 나서자고 제안할 생각입니다. 경총은 사회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일자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는 임시직, 일용직을 포함해서 1000만에 가깝고 현재 임금 근로자의 40%가 넘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자리 대책이 사회적 화두인 상황에서 경총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비판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회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임을 망각한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이 나쁜 일자리냐 이렇게 반문했는데 비정규직을 나쁜 일자리로 만든 주체가 할 말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경총의 이런 태도는 최근 SK 브로드밴드를 포함한 대기업, 금융권에서의 정규직 전환 움직임이 확산되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혹시 경총의 딴지가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가 시대적 화두임을 인식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동참하려는 기업들에게 일종의 엄포 놓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각한 민생 위기,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며 대타협의 시작은 재벌 대기업 등 힘있는 쪽부터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있고 나라가 있고 난 후에야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의 성장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고용 불안이 있었고 골목 상권에 눈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생위기, 경제 대타협의 시작은 각종 특혜로 성장해온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고통 분담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경총 등 힘있는 쪽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길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경총에게 촉구합니다. 예, 김영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앞서 추미애 당대표님과 원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한 바 있지만 국무총리 인준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일부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비장전이 문제가 제기된 데에 집권여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이 일부 훼손된 데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야당에서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야당으로서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비록 과거와 같은 사익 추구를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이에 대해 아무 문제 없다는 듯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당과 청와대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검증 기준을 만들고자 제의한 것입니다. 야당에서도 부디 청와대와 여당의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국정공백이 계속되지 않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안 처리는 매우 시급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이어진 지난 10개월의 국정공백 상태를 하루속히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총리 인준마저 지체된다면 경제와 안보 상황이 위중한 이 시기에 자칫 국익을 지키기 위한 발빠른 대처가 지체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판때기를 준비했는데 판때기 최고연이라고 또 닉네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총리 후보자 위장 전입 등이 발견된 지 실시된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67.1%의 국민이 이낙연 후보자의 총리 임명에 찬성한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도 과반 이상이 총리 인준에 찬성하고 계십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속한 정무위원회 인사청문 대상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비록 위장전입이 드러나긴 했으나 사익 추구를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었다는 점이 충분히 해명됐다고 봅니다. 오죽하면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언론에서조차 오늘 사설을 통해 부인의 근무지 이동과 후보자의 해외 연수 등에 따른 것이어서 과거의 고질적인 위장전입 사례와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고 사설을 통해서 오늘 언론에 밝혔습니다. 야당에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발을 위해서라기보다 서민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이 엄중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 출발을 위해서 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전해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특수활동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탄핵 의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올해만 특수활동비로 35억 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총리실, 또 청와대 비서실 누구도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눈먼 돈, 깜깜이 예산 등으로 불려온 특수활동비는 원칙과 기준을 잃고 융비, 접대비, 심지어는 가족의 생활비로도 사용됐습니다. 권력의 검은 돈이라는 오명 역시 씻을 수가 없습니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댓글 알바들에게 지급된 돈도 특수활동비에서 지출됐고 최근 큰 파장을 일으킨 돈봉투 만찬에서 주고받은 검찰의 경력금 명목의 돈 역시 그 출처가 특수활동비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 등을 절감해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할 것을 지시하고 대통령 개인 식사 비용은 사비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잇따른 특수활동비 논란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청와대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관행이 어떠했든지 간에 국민의 혈세로 재원이 마련된 특수활동비는 마땅히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된 지난 정부 청와대와 현재 감찰 중인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용은 정확히 밝혀져야 하고 아울러서 한 해 국가기관에서 9천억에 가까운 특수활동비가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번에만은 조속히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현섭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경제는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첫째, 냉전 체제가 끝났습니다. 자유경제 체제로 통합되었습니다. 성장률이 높은 신흥 발전국이 속속들이 생겨났고 많은 제품들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본간 경제도 극대화되어서 자본은 더 싼 노동자 지대로 이동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쉬운 해고가 일반화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금융자본의 시대입니다. 주요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기보다 주가 부양과 경영진의 급여를 인상하는 것에만 신경 씁니다. 대기업들의 고용 책임이나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에 대한 책임의식은 사라졌습니다. 셋째, 그리하여 노동권이 사라지고 지역경제도 악화되며 중소기업의 활력도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소득 불평등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국민 총소득은 반으로 줄고 월급 인상률은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부채는 2배나 늘었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가리키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세계의 스캅들이 모여서 만든 포용적 원형 경제 모델은 경제적 약자들을 더 양산했던 배타적인 경제 모델을 뒤집은 것입니다. OECD 선진국들은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모델로 포용적 자본주의를 채택했습니다. 포용적 자본주의란 21세기인 오늘날 다수를 함께 잘 살게 하는 정치 경제 패러다임을 말합니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을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공정하게 바꿉시다. 일자리를 대폭 늘립니다. 장기 실업에 처한 청년들을 시장에 복귀시켜 경제가 활력을 키우려는 것입니다. 조기 퇴직이나 노후 불안에 처한 고령자들도 당당하게 일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성들도 안심하고 일하도록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혁신을 이뤄내고 고용을 높이는 역동적인 기업들은 많은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가능한 미래가 있는 가정, 창의와 혁신이 살아있는 기업들, 저녁이 있는 삶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당은 이미 총선에서 더불어 성장론을 주장했습니다. 다시 우리 더불어민주당부터 모범을 보입시다. 당은 모든 정책 역량을 극대화하고 모두를 위한 한국형 포용 경제를 건설합시다. 이상입니다.